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청주시 오근장역 인근에서 20대 남녀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명 모두 제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달려야 할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정차한 기차 옆엔 경찰들과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청주시 내숲 오근장역 인근에서 20대 남녀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27살 김모 씨와 22살 이모 씨는 충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수습된 소지품을 통해 숨진 남녀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족들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쪽하고 제주도하고 공조해가지고 그 집 확인해 가족들 찾고 있어요. 이 사고로 무궁화호 상행선 4,558호를 포함한 열차 6대가 지연돼 승객 7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숨진 남녀가 철로 주변에 접근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우진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실적 악화가 협력업체들에게는 우려를 넘어서 공포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 출혈 납품으로 버텨오던 상당수의 협력업체들은 아예 일감이 끊기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입니다. 이윤영 기자가 진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다녀왔습니다. 33년째 자동차 룸미러를 생산해오고 있는 진천의 한 부품업체입니다.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에 룸미러를 납품하고 있어 IMF 때조차 주문량이 밀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현대자동차에만 한 달 45만 개를 납품하던 이 부품의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기아와 쌍용 등에서도 주문량이 줄줄이 줄면서 매출은 30%나 떨어졌고 직원도 절반이나 줄였습니다. 올해는 좀 완전히 올스톱된 거고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제조업이 앞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 내년에는 인원을 더 축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도내 글로벌 부품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7위 글로벌 부품사인 현대 모비스도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이 15%나 하락했습니다. 충북 지역에만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는 300여 곳.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실적 악화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상장한 1차 부품업체의 절반가량은 이미 영업 적자 상태. 완성차 업계의 최악의 부진 속에 납품 단가는 10년째 그대로인데다 인건비 상승에 원가마저 치솟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20% 줄었다 하니까 문제가 크고 2차, 3차 연대에서도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우리 부품사들은 양쪽을 끼어갖고 힘든 거지 뭐. 정부가 다음 달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한 방향으로 힘을 쓰기에는 여야 의원들의 셈법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용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출신 여야 사당 의원 9명은 세종역과 호남 단거리 노선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의 오송역이 있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미 세종역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세종시 남단에 역이 신설이 되면은 이제 고속철도는 마을버스가 됩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세종역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그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믿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치 쟁점하지 않고 담담하게 끌고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봐서 야당 의원들은 현재라는 단서가 붙은 만큼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다며 적극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실세인 이해찬 당대표의 눈치를 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저는 솔직히 느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도 한국당은 지역 갈등 책임론을 부각했고 이해찬 대표가 갑자기 또 그 당 대표가 되시더니 이 문제를 또 제기해서 지금 다시 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지금 일방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이거는 좀 분명히 아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세종역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막강한 여당 대표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지난 시간 CJ그룹의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업체와 맺은 계약 곳곳에서 상생은 고사하고 전혀 공정하지 못한 독소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약서인 합작회사에 대한 CJ프레시웨이의 경영 참여가 명시돼 있습니다. 구매와 물류, 전산에 관한 운영은 CJ프레시웨이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매출액이 하락하면 CJ프레시웨이가 인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보입니다. 특히 특정한 계산식에 의해 인수대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CJ프레시웨이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물류, 그다음에 구매, 전산을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조항에 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경영을 같이 한 겁니다. 계산식에서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오로지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CJ프레시웨이는 합작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인수대금은커녕 오히려 수억 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결국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습니다. 합작회사지만 경영 악화의 책임은 모두 지역업체에서 지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이런 계약들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보여져요. 정말 그야말로 이 도매 시장을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통상적인 인수계약서의 형태였으며 오히려 계약 해지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도 보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주도적인 경영활동을 한 적이 없어 매출 하락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결국 지역업체 북일푸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결정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정위는 뒤늦게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북일푸드 측은 해당 사안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CJ프레시웨이를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겼습니다. 조정원에서는 합작회사의 경영 악화에는 양측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공정위가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 공정위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뭐 민사 사건을 해결을 하고 다시 공정위에 와라. 공정위 측은 분쟁 조정을 보낸다고 해서 모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정원은 공정거래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공정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원의 다른 판단에 지역 중소업체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제천 시립 화장장을 두고 시의회와 마을 주민 간 마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약속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화장장을 폐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제천시청 광장에 과격한 표현에 여러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시립 화장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보상 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그 돈이 안 들어와서 우리 동네 한 2만 평이
지금 한 10여 년째 묵어 있는데 10여 년 묵어 있으면 우리 마을의 경제가 어떻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금이 중단된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안을 보류했기 때문. 당초 제천시와 마을 간 협의됐던 160억 원 중 이미 100억 원이 지급됐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단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거의 없고 일부 주민들 간 지원금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된 데 대한 부실 운영에 대해서 분석 조치를 한다는데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소송 중이고 그런 데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그만준다는 자체가 마을 주민들은 조만간 화장장 출입 차량을 막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제천시의 전반적인 감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방식이 자율화된 가운데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난 29일 모임을 갖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선 적어도 사무관 20호봉 수준을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괴산군 의회를 비롯한 6개 군의회 인상률이 50%를 넘는 등 대폭 인상돼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당 충북도당은 의정비 인상은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분기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손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업무 추진비 집행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내년부터 공개되며 부적합하게 사용될 경우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너무도 잘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서사입니다. 하지만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의 마지막을 함께한 이영남 장군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장군을 재조명하는 연극이 고향 진천에서 초연됩니다. 계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최고 명장 충무공 이순신.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구한 그의 활약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량해전에서 충무공과 최후를 함께한 진천 출신 이영남 장군의 존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영남 장군은 노량해전 이전부터 충무공을 보좌하며 10여 차례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소신과 어떠한 그 사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었던 병사들하고 힘을 합쳐서 35살의 나이로 순국해 고향 땅에 잠든 이영남 장군. 그 옆엔 장군이 생전 아끼던 말도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나 이영남, 동제공 이순신 장군의 명을 받들어 도망치는 왜적들을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우리의 역사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영남 장군을 소재로 한 연극이 장군의 고향 진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왜 성웅 이순신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머지 장군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면서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관객에게 던집니다. 특수 제작된 무대에서 40여 명의 배우들이 보여주는 전투 장면은 보는 재미까지 충족합니다. 아마 객석에서 보시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처절하고 또 장엄한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연극 노량격전은 31일 진천 화랑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CJB 뉴스 계희수입니다. 충청북도는 7월 1일 기준 34,15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오늘자로 결정 공시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문을 송부했습니다. 땅값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한 달 동안 시군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에 공시된 도내 221만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5.8% 상승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김장 쓰레기 중점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무상 수거를 실시합니다. 시는 김장 쓰레기를 5에서 10cm 크기로 잘게 자르거나 말려 부피를 줄인 후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내놔야 하며 흙이나 이물질이 혼합된 김장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8 충북 진로교육 페스티벌이 오후 2시 30분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연극 노량격전 공연이 오후 3시와 7시 30분 화랑관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단양군 일자리 박람회 개회식이 오후 2시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6도, 제천 0도, 보은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4도, 충주 13도 등 12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